네, 첫 번째 경기 이제 경남 FC 대 이제 서울 이랜드. 자, 일단 지금 뭐 이번 시즌 경남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지금 패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김포와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좋은 경기력을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고, 특히 이제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지금 경남 선수들의 이런 네, 위닝 멘탈리티가 어느 정도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멘탈리티적인 상황이 굉장히 좀 좋은 상태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시즌 경남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아이고 오늘도 어짜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지고 있는 경기도 뭐 비기거나 역전하는 경기를 어느 정도 오늘도 거짜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도 어짜님 별풍선 왜 이렇게 많이 쏘셨어요? 아 제가 네 일단은 네 조합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3일치 정도 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아 아유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다행히 요즘 제가 좀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그 쪽지로 이제 조합본이랑 최종본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이제 보관함에 확인을 해보시고, 혹시나 보관함에 안 오셨다고 하시면은 스팸함까지 확인 네,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네, 한 양익거 한 네, 3일 정도로 그러면은 이제 조합본 구매로 네, 받아드리도록 해서 기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어쨌든 이제 계속 이어가면은 뭐 지금 경남 같은 경우에는 뭐 지고 있는 경기도 뭐 비기거나 이런 역전하는 경기를 좀 만들고 있고, 게다가 이제 이기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방심하지 않고 리드를 잘 지키면서 굉장히 지금 결과를 잘 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 집중력도 굉장히 좋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요 두 팀의 어느 정도 경기 양상을 한번 봤을 때 네. 일단 뭐 경남이 어느 정도 좀 주도권을 가지면서 네, 이렇게 운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더 공격적으로 더 경남이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이제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경남의 이런 공격을 어느 정도 맞받아치면서 어느 정도 역습으로 좀 기회를 노리는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보고, 일단 지금 이제 최근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2연패로 많이 좀 하락세인 상황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일단 지금 서울 이랜드는 뭐 2연패를 하게 된 요인이라고 보면은 경기력보다는 이제 좀 후반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최근 김천이랑 이제 성남 상대로 서울 이랜드가 대등하게 경기를 하다가 이제 후반전 75분 이후에 계속 좀 실점을 많이 하면서 결국 수비에서의 그런 집중도가 많이 떨어져서 결국 패배를 지금 당하게 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서울 이랜드는 어느 정도 굉장히 후반에 좀 수비 집중력이 많이 지금 안 좋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남이 뭐 경기력도 당연히 우세하긴 하지만 요 두 팀의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좀 양 팀의 그런 정신력이나 그런 집중력이 큰 차이라고 보기 때문에 후반 갈수록 좀 더 후반 집중도가 더 좋은 경남이 이길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저는 경남 쪽 승을 보고, 그리고 2.5 기준은 네, 오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남 승의 2.5 기준 오버.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김포 FC 대 성남 FC. 자, 일단은 뭐 지금 김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죠. 이번 시즌 6승 3무로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직접 뭐 김천 상무를 2대 0으로 잡으면서 지금 김포가 단독 1위에 오른 상황이죠. 그야말로 지금 이번 시즌 김포는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한 그런 활약을 펼치면서 기대 이상의 지금 성적을 거두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요런 지금 김포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지금 잘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고, 게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수에서 좀 시너지가 많이 나다 보니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지금 상대팀, 네, 성남 같은 경우에는 공격은 좋지만 수비에서는 조금씩 불안한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김포보다는 조금 더 약간 불안정한 요소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지금 현재 폼으로만 봤을 때는 당연히 김포가 더 좋긴 해요. 하지만 지금 성남 역시 뭐 지금 최근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홈보다 원정에서 지금 성남이 경기력이 더 좋은 게, 최근 지금 3경기 원정 기준 1승 2무로 굉장히 좀 저력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포가 뭐 잘 나간다고 하긴 하지만 성남도 지금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좀 물이 올랐기 때문에 쉽게 약간 이기는 경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고전하면서 이길 가능성도 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각 김포 승을 가기보다는 고배당으로 김포 쪽 햄무, 안 그러면은 요 경기는 충분히 이제 무승부까지도 가능한 경기이기 때문에 고배당 잡이로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게 좀 더 확률이 높을 것 같고, 2.5 기준은 언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김포가 이제 홈에서 경기를 하다 보면은 좀 더 템포가 많이 느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하면은 언더가 좀 더 메리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김포 햄무나 무승부 중에 고배당 잡이, 안 그러면은 2.5 기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산 그리너스 대 김천 상무. 일단은 지금 최근 3경기 1승 2무로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안산과 이제 지금 3연승을 하면서 굉장히 좀 승승장구하다가 직전 이제 김포한테 홈에서 2대 0으로 졌죠. 그러다 보니까 좀 다소 좋은 분위기가 어느 정도 꺾인 지금 김천의 맞대결입니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제가 안산 같은 경우에는 뭐 3경기 계속 무패 행진을 잘 이어가고 있지만 이제 김천과의 이런 맞대결에서는 3전 3패로 굉장히 좀 약한 면모를 보였고, 그리고 이제 김천 상대로는 이제 3경기 연속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좀 유독 공격 쪽에서 많이 안 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 안산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김천 상대로는 상성상 좀 많이 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김천이 좀 더 점유율을 많이 가져갈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안산 자체가 점유율이 그렇게 높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원정이라고 해도 김천이 좀 더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일단 기동성이 지금 좋은 선수들이 김천에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측면 공격이나 이런 김천이 잘하는 좀 침투 위주로 안산의 수비를 어느 정도 괴롭힐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근데 그러다 보니 물론 뭐 이제 안산이 기세가 좋긴 하지만 뭐 상성상 뭐 김천한테 많이 밀리는 상황이고, 그리고 김천 역시 뭐 직접 뭐 김포한테 진 경기 빼고는 굉장히 지금 공격력도 좋고 뭐 수비 밸런스도 맞는 그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김천 상무가 이기면서 다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김천 상무 쪽승, 그리고 2.5 기준은 언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안산이 이제 김천 상무 상대로 좀 공격 쪽에서 많이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하면은 언어바는 언더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K리그2는 전부 다 분석이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해외 축구 경기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체스터 시티 대 이제 웨스트햄. 자, 일단은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결장자를 보면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센터백 1명, 아케가 지금 결장 중이고,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지금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케랑 그리고 케빈 더브라이너가 지금 부상의 상황. 전력 손실이 아무래도 덕배가 굉장히 좀 팀 내에서 영향력이 많이 큰 선수다 보니까 맨시티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큰 상태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센터백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지금 결장 중인 상황.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맨시티는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좋죠. 그리고 특히 이제 직전 이제 우승 경쟁팀 왓슨을 상대로도 뭐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지금 뭐 EPL뿐만 아니라 전 리그 통틀어서 가장 지금 경기력이 좋고 굉장히 지금 공수 밸런스가 좋은 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맨체스터 시티 상대로 당연히 뭐 웨스트햄이 최근 잘 나간다고 하지만 좀 많이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뭐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맨체스터 시티가 어느 정도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봐요. 아무래도 지금 폼 자체가 굉장히 좋고, 게다가 지금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원정에서 좀 침투 수비가 많이 약하다 보니 맨시티의 어느 정도 침투 공격에 좀 애를 먹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침투에 대한 그런 수비가 약하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 웨스트햄은 보통 라인을 좀 올리면서 전개를 하는데 함부로 이번 경기에서는 라인을 올리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물론 맨체스터 시티가 굉장히 지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직전 이제 풀럼 경기에서 뭐 결과적으로 이제 2대1로 이기긴 했지만 케빈 더브라이너가 없다 보니까 공격 전개가 이전 경기들에 비해서 잘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 이제 공격 전개에 있어서 다소 좀 답답한 면모를 보일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 점도 좀 어느 정도 염두를 하면은 과연 뭐 지금 웨스트햄이 뭐 수비가 안 좋긴 하지만 맨체스터 시티가 대승을 할 수 있다라고 약간 단정 짓기에는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승을 본다면은 당연히 맨체스터 시티 쪽 승을 보는데, 요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도전하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거는 햄무 한번 도전해보는 거는 더브라이너의 그런 공백 요거를 고려했을 때, 그리고 배당 대비했을 때도 이제 햄무가 굉장히 좀 메리트 있어 보이니까 고배당 도전하실 분들은 한번 햄무 조심스럽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맨시티랑 웨스트햄 경기가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리버풀 대 이제 풀럼 경기. 일단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결장자 누수를 보면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르미누가 결장 중, 그리고 풀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장자 누수가 꽤 많아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인 상황.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 풀럼의 그런 핵심 득점원인 미트로비치를 포함하고, 그리고 미드필더에서도 최근 지금 폼이 어느 정도 좋은 윌리언이랑 페레이라가 좀 결장을 하다 보니까 풀럼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전력 손실이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풀럼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좀 많이 약한 면모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일단 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득점력이 지금 물이 오른 상태로 4연승 중이고, 그리고 매 경기마다 지금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이제 이전에는 계속 좀 하락세를 타고 공격도 좀 잘 안 됐을 때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다 이제 무마시키면서 굉장히 이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뭐 코멘트를 치면은 풀럼은 지금 뭐 하락세 2연패를 하면서 좀 다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게다가 지금 뭐 핵심 코어 선수들이 다수 부상을 당한 상태라 리버풀 홈인 안필드에서 좋은 결과를 바라기는 지금 많이 무리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현 시점에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이 좀 더 쉽게 풀어갈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리버풀 쪽 승, 그리고 마인승까지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버풀 승에, 그리고 만약에 핸디까지 가져가실 분들은 마인승,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EPL 경기는 다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라리가 경기, 헤타페 대 이제 셀타비고. 자, 일단은 뭐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죠. 3연패 중으로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등권인 리그 19위에 위치하고 있고, 일단 지금 최근 뭐 헤타페가 이렇게 저조한 성적을 거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수비가 굉장히 지금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마요르카한테 최근 뭐 3실점을 허용,
그리고 홈에서 이제 알메리아한테 2실점으로 어느 정도 지금 수비 밸런스가 많이 붕괴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지금 뭐 헤타페가 뭐 수비가 안 좋으면은 그래도 공격이라도 좋으면은 뭐 다행이긴 하겠지만, 지금 공격 전개도 뭐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공격 또한 지금 많이 최악인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공수 모두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뭐 일단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 역시 지금 원정에서 어느 정도 연패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접 뭐 비아레알 상대로 어느 정도 좀 위협적인 찬스를 많이 만들면서 지금 공격 쪽에서는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헤타페랑 약간 비교했을 때 이제 수비는 뭐 둘 다 그렇게 좋진 않지만 공격만큼은 셀타비고가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현 상황에서 뭐 공수 모두 안 좋은 지금 헤타페보다는 공격이 좋은 뭐 셀타비고가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게다가 뭐 최근 상대 전적도 뭐 셀타비고가 전혀 우위에 있으면 우위에 있지 밀리질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헤타페가 셀타비고보다 그나마 좀 나은 점은 약간 동기부여 정도, 요 정도 빼고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셀타비고가 좀 더 좋은 경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배당으로 가져가실 분들 한번 역배승까지 조심스럽게 한번 도전해보시는 거 괜찮아 보이고, 풀엔승 그리고 2.5 기준은 요게 지금 오버가 진짜 엄청 역배당이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오버 볼게요. 아무래도 배당 대비했을 때 셀타비고 역배승에 풀엔승에 이제 2.5 기준 오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이제 카디스 경기. 자, 일단은 이제 결장자 누수를 봤을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지금 주전 수비수가 2명 결장, 그 미드필더 지금 1명 결장, 그리고 카디스 같은 경우엔 지금 주전 수비수가 2명, 그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수가 지금 조금 더 많이 결장인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손실이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고, 일단 현재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득점력이 폭발하면서 굉장히 지금 공격 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뭐 2경기 8득점을 기록하면서 지금 최상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뭐 침투, 중거리, 역습, 뭐 여러 가지의 이런 공격 루트가 많으면서도 그런 약간 다양한 공격 루트를 잘 소화하기 때문에 지금 공격에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카디스가 지금 점유율이 좋지 않은 팀이라, 물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제 높은 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카디스 같은 경우에 홈보다 지금 원정에서 어느 정도 공수 전환이 느리다 보니 지금 뭐 굉장히 좀 기동성이 그런 좋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공격에서 좀 강한 면모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공수 전환이 굉장히 빠른데 비해 카디스는 원정에서 공수 전환이 좀 많이 느리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비교를 하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상성에서도 카디스한테 좀 유리한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요 경기도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은 지금 현재 경기력 그리고 전력 차이가 굉장히 좀 크게 나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금 무난히 이기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게다가 이제 이번 라운드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소시에다드한테 지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제 승리를 하면은 2위로 이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 측면까지 생각을 하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무난히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에 마인승 그리고 2.5 기준은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마인승의 2.5 기준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아탈란타 대 스페치 세리에 A 경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뭐 팀 내 지금 득점 1위 공격수, 루크먼이 지금 결장 중이죠. 근데 이런 루크먼이 결장 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연승을 달리며 굉장히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게 약간 좀 유의미한 그런 어느 정도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AS 로마 그리고 토리노 상대로 최근 각각 3골 그리고 2골을 넣으면서 이렇게 좀 수비가 강한 팀들한테도 지금 아탈란타의 공격이 잘 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런 점을 맞들었을 때는 아탈란타가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중심에서는 이제 지금 루크먼이 결장 중인데 그 공백을 어느 정도 지금 자파타가 살아나면서 공격에 지금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것도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양 팀 다 어느 정도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것으로 보여요. 스페치아 역시 어느 정도 좀 공격성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스페치아는 좀 수비가 지금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아탈란타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공격 루트를 좀 막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스페치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강등 직전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뭐 실점을 안 하기 위해서 라인을 내려 플레이할 것으로도 보이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뭐 아탈란타의 그런 공격을 막기에는 수비를 내린다고 해도 많이 역부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요 경기도 지금 현 상황이면은 아무래도 아탈란타가 좀 더 유리한 경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마인슨까지 보고, 그리고 요것도 이제 2.5 기준으로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탈란타 승에 마인승의 2.5 기준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삼프도리아 대 이제 토리노 경기. 자, 현재 지금 삼프도리아는 굉장히 많이 좋지가 않죠. 일단 리그 꼴찌로 강등권 탈출 가능성이야 뭐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탈출을 하려면은 지금 남은 잔여 경기들을 거의 다 이겨야 지금 탈출 가능한 상황이긴 해요. 네, 삼프도리아가 지금 뭐 17인 그 스페치아와 승점이 지금 10점 차가 보니까 굉장히 지금 삼프도리아 입장에서는 좀 먼 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양 팀의 그런 경기 양상을 봤을 때, 골 점유율은 어느 정도 좀 토리노가 우세할 것으로 보이지만,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뭐 삼프도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잃을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라인을 좀 올려서 적극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뭐 지금 삼프도리아한테 필요한 거는 그냥 그쵸, 승점 3점이기 때문에 아마 수비보다는 좀 공격에 집중을 해서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 팀 다 골 결정력이 그렇게 뭐 좋지 않기 때문에 삼프도리아가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다득점보다는 좀 더 저득점 양상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지금 현재 뭐 상황만 보면은 토리노가 이제 삼프도리아보다 더 낫긴 하지만,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격이 굉장히 좀 안 좋기 때문에 쉽게 이제 득점을 하기 힘들 수가 있어요. 거의 뭐 이제 득점을 해도 진짜 많이 넣어야 뭐 2골 넣고, 보통은 뭐 한 골도 못 넣거나 한 골 넣거나 약간 요 정도의 그런 저조한 공격력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좀 쉽게 득점을 하기에는 많이 어렵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중간한 그런 순위, 리그 12위에 있다 보니까 유로파 경쟁도 힘든 상황이다. 그렇게 봐서 동기부여 자체도 크게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뭐 지금 뭐 삼프도리아가 어느 정도 지금 공격이 그런 좋지 않은 팀한테는 좀 어느 정도 대등한 경기를 좀 치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요거를 봤을 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토리노 원정보다는 한번 삼프도리아 쪽 사이드를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나쁘지 않나 싶네요. 그쵸. 아무래도 뭐 일명 이제 강등 버프라는 것도 고려를 하면은 지금 원정에서의 그런 토리노의 배당은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지 않아 보이네요. 그래서 요 경기는 삼프도리아 쪽 프랜승,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고배당으로 많이 도전하실 분들은 무승부, 그리고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뭐 프랜승을 본다고 해도 산푸드리가 이길 거라고 약간 생각은 솔직히 조금 덜 들기 때문에 차라리 무승부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푸드리아 프랜승 그리고 무승부 2.5 기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유벤투스 대 이제 레츠 경기. 자, 일단은 지금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뭐 모이스킨과 그리고 앙헬 디마리아가 결장을 한 상태라 공격 쪽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 공격 쪽에서 전력 누수가 있는 상황.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레체 역시 지금 팀 내 이런 득점 1위, 공격수 스트레페자가 결장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공격 쪽에서 전력 누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최근 5경기 연속 승이 없고, 특히 지금 공격 쪽에서 굉장히 지금 답답한 면모를 보이면서 최근 5경기 기준 2득점을 하면서 저득점, 저조한 그런 득점력을 보이고 있고, 레체 역시 뭐 직접 홈에서 우디네세를 꺾으면서 뭐 분위기 반전을 하긴 했지만 원정에서 지금 4연패 중으로 4경기 연속 무득점을 하면서 홈에 비해 지금 원정 경기력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정 레체는 너무 지금 많이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지금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뭐 2위 라치오와 승점 1점 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등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이런 레체보다는 좀 동기부여가 더 큰 편으로 보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원정 레체의 그런 분위기가 훨씬 지금 안 좋다 보니 유벤투스가 만약에 이게 승패 결과를 예상하면은 좀 더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저는 유벤투스 쪽 승을 보고,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요건 한번 햄무 도전. 유벤투스도 지금 공격이 많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겨도 한번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해보는 게 나을까 싶고, 그리고 2.5 기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벤투스 승에 햄무의 2.5 기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고, 자 이제 마지막 경기. 자 지금 몬차 대 이제 AS 로마. 자 일단은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결장자 누수를 보면 몬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 그리고 지금 로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센터백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가 2명 결장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특히 뭐 지금 공격수에서 어느 정도 큰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는 디발라와 벨로티가 지금 부상 때문에 완전 결정은 아니긴 하지만 결장 의심인 상태이긴 해요. 그렇죠. 물론 근데 이제 부상 때문에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라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복귀한다고 해도 제 컨디션이 아닐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자, 일단 몬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워낙 기세가 지금 상당히 좋죠. 일단 인터밀랑 그리고 피오렌티나 같은 그런 강팀들을 연달아 꺾으면서 3연승 중으로 굉장히 지금 경기력이 물이 오른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몬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뿐만 아니라 뭐 수비 쪽 공수 방면에서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제 동기부여 측면으로 봤을 때는 로마가 좀 더 이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긴 해요. 왜냐면 로마도 이제 지금 챔스권 경쟁을 위해서 승점 3점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원정에서의 로마는 홈에 비해서 지금 경기력이 많이 안 좋고, 게다가 지금 가뜩이나 이제 로마가 공격 전개가 안 좋은데 디발라와 이런 벨로티 등 주축 공격수들이 제 컨디션이 아닌 상태로 제 컨디션이 어느 정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고려하면은 더더욱 지금 공격 쪽에서 암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뭐 지금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 이제 직전 AC 밀란과의 그 경기에서
추가 시간에 이제 타미 아브라함이 골 넣은 슛이 1000 유효 슈팅인 거를 어느 정도 고려를 하면 지금 굉장히 좀 공격 쪽에서 좋지 못하다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홈도 아니고 원정이 그 로마기 때문에 더더욱 공격 쪽에서는 믿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최근 온차의 어느 정도 상승세, 그리고 원정 로마의 경기력 및 주축 선수들의 그런 결장을 좀 어느 정도 고려하면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몬차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요거는 이제 몬차 쪽 프랜승, 고배당으로 요것도 무승부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그리고 2.5 기준은 저득점의 언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몬차 프랜승의 무승부의 2.5 기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K리그2랑 그리고 해외 축구 분석이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혹시나 이제 분석이 괜찮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그리고 별표 모양인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혹시나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오늘 분석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